루돌프 사슴 고는 네, 있죠. 그 루돌프 있죠. 그 루돌프가 바로 이 순록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남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세계의 각 기후별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열대기후와 건조기후 그리고 온대기후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번 시간에 냉대기후와 한대기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대기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대기후는 온대기후 위쪽, 온대기후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그리고 캐나다 북부 지역, 이런 지역이 이 냉대 기후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네는 북반구에 중위도 이후부터 고위도까지 이 부분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북반구 말고 남반구에는 냉대 기후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남반구에는 이 냉대 기후가 없어요. 네, 이 냉대 기후가 위치하는 그 위도상에서 남반구에서 그 똑같은 위도에는 땅이 없습니다. 대륙이 없어요. 다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지도를 놓고 적도를 중심으로 딱 접었을 때 이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남반구에는 바다이기 때문에 남반구에는 냉대 기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북반구에만 냉대 기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냉대 기후는 온대 기후처럼 사계절이 있어요. 사계절이 있는데 온대 기후보다 겨울이 훨씬 더 길고 춥습니다. 사계절이 있지만 겨울이 길고 춥다. 겨울이 길고 춥습니다. 그리고 이 냉대 기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이 여름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여름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밀이나 감자나 옥수수 이런 것들을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동네는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나무들이 잎이 뾰족한 그런 나무들이 많이 삽니다. 걔네들을 침엽수라 그러잖아요. 이 침엽수라는 거는 잎이 뾰족한 나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침엽수의 반대말 혹시 뭔지 아세요? 침엽수의 반대말은 화렵수거든요. 이 화렵수는 주로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자라고요. 그래서 이 화렵수는 저쪽 열대기후 이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대기후에는 이 화렵수와 침엽수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냉대기후에는 침엽수가 주로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침엽수 림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 림이라는 거는 숲을 림자거든요. 그래서 침엽수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숲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침엽수들이 많이 있는 지역 얘네들을 타이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적어볼까요? 타이가. 얘네들은 좀 어려운 말로 타이가라고도 불러요. 이 타이가란 용어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침엽수림이 많은 지역에서 나무들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이 나무들을 베어서 목재로 쓰거나 아니면 이 침엽수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워서 종이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펄프, 종이의 원료인 펄프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냉대 기후에서는 이 침엽수로 목재나 펄프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이 침엽수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펄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열대기후 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화렵수 나무들은 나무가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가구나 이런 데에 많이 쓰이고요. 그런 나무를 가지고는 이 펄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들을 가지고 집을 지어요. 교과서 43쪽에 보면 러시아의 전통 가옥 이즈바라고 보이죠? 네, 이런 게 바로 이즈바. 이런 게 바로 통나무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대기후 설명할 때 집 얘기를 또 안 했었는데 이 온대기후의 이 지중해 지역은 여름이 굉장히 뜨겁고 비가 많이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뜨겁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쪽의 지역에서는 집을 하얗게 짓습니다. 그 그리스의 산토리니라는 데 가면
이렇게 하얗게 지은 예쁜 집들을 볼 수 있죠. 예전에 포카리스에트 광고에도 막 나오고 했었는데, 이 하얗게 집을 짓는 이유는 햇빛을 많이 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얗게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집들은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냉대기후는 북반구의 중위도에서 고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사계절이 있지만 겨울이 더 길고 춥다. 그리고 여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침엽수림, 잎이 뾰족뾰족한 침엽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얘네들을 가지고 목재를 만들거나 펄프를 만들거나 종이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런 나무들을 사용해서 통나무집, 러시아의 전통 가옥인 이즈바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한다. 네, 이렇게 냉대기후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대기후입니다. 이 한대기후는 고위도의 고위도 극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 남극 이쪽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한대기후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땅이 1년 내내 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름철에 0도 이상이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는 여름에는 땅이 지표면이 살짝 녹습니다. 지표면이 녹아서 거기에 여름에는 이끼나 짧은 풀 이런 것들이 자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끼나 짧은 풀들이 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툰드라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툰드라.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저기 건조기후의 초원 지역의 사람들처럼 유목 생활을 합니다. 이 유목 생활은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저기 건조기후에서는 뭐 말이나 양 이런 것들을 주로 가축으로 기르는데, 얘네들은 그런 동물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목 생활을 할 때 어떤 동물을 기르냐면 바로 순록을 기릅니다. 순록이 뭔지 아세요? 루돌프 사슴코는, 네, 있죠. 그 루돌프 있죠. 그 루돌프가 바로 이 순록이에요. 그리고 겨울왕국 보셨어요? 네, 겨울왕국에 그 크리스토퍼 있잖아요. 크리스토퍼가 데리고 다니는 그 스벤, 걔도 순록이죠.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가 사는 데가 바로 이 한대기후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돌프, 산타 할아버지가 끄는 썰매를 끄는 그 루돌프도 바로 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0도 이상이 되어서 지표면이 녹아서 이끼나 짧은 풀들이 자라는 그런 지역에서는 유목 생활을 한다. 그리고 여름에도 0도 아래예요. 그래서 1년 내내 땅이 꽝꽝 얼어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1년 내내 얼음으로 꽝꽝 뒤엎여 있는데, 이런 데는 남극이죠. 남극 대륙은 1년 내내 온 사방이 다 얼음으로 되어 있어요. 남극 대륙이나 저기 그린란드 한가운데 이런 데는 1년 내내 얼음이 얼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남극이나 북극 이런 데다가는 연구소나 기지 같은 거를 많이 짓습니다. 극지방의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소나 기지 같은 거를 지어요. 우리나라도 이 북극과 남극에 연구소와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세종과학기지, 그리고 장보고과학기지, 그리고 다산과학기지, 네, 이런 연구소와 기지들이 있거든요. 적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남극과 북극에 다 연구소가 있습니다. 남극에는 일단 남극에 있는 그 연구소는 세종과학기지, 그리고 장보고 과학기지가 있고요. 또 북극에는 다산 과학기지가 있어요. 여기 세종과학기지는 그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거고요. 이 장보고과학기지는 그 장보고 알죠? 이 통일신라 시대에 해상왕으로 불렸던 이 장보고의 이름을 따서 장보고과학기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북극에는 이 다산은 이 다산 정약용의 이름을 따서 다산과학기지를 북극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석유,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석유나 천연가스들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송유관이라 그러는데, 이 유가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이동하는 관이에요. 이 기름을 이동하는 관을 땅 위에다가 놔요.
거치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관을 놓거든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네, 이렇게. 왜 이 송유관을 땅속에 묻지 않고 이렇게 거치대 위에다가 놓냐면, 여기는 1년 내내 땅이 얼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 지표면 쪽은 또 살짝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송유관을 땅속에다 묻게 되면 여름에는 녹아서 흐물흐물하고, 그리고 또 겨울에 또 얼면 이게 송유관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대기후는 고위도의 극지방에 위치합니다. 1년 내내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여름에는 지표면이 살짝 녹아서 풀이나 이끼들이 자라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순록을 데리고 유목 생활을 한다. 그리고 극지방의 자연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소와 기지들이 있다. 네, 우리나라는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기지, 다산과학기지가 있다. 그리고 이 한대기후에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이 풍부하다. 그런데 땅속이 다 얼어있기 때문에 송유관은 땅에 묻지 못하고 거치대를 세워서 지표면 위로 놓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교과서 40쪽부터의 내용입니다. 교과서 40, 41, 42, 43, 44쪽까지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각각의 기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45쪽을 한번 볼게요. 교과서 45쪽에는 칠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칠레는 남북으로 영토가 굉장히 길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쭉합니다. 그래서 위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들을 이 한 나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건조기후, 사막부터 시작해서요, 온대기후와 냉대기후, 한대기후까지 다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칠레가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 사진을 보면 사막 근처에 구리 광산도 있고요. 포도주, 칠레도 포도주가 유명하거든요. 아까 여기 지중해, 어디있죠? 네, 지중해에서처럼 여름에는 비가 적게 오고 겨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포도,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칠레에도 포도주가 유명해요. 그리고 가장 남쪽 끝으로 가면 펭귄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바로 칠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대기후부터 한대기후까지 5가지의 기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막 외우려고 하면 어려울 거예요.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씨가 추우면 어떨까? 날씨가 더우면 어떨까? 날씨가 따뜻하면 어떤 생활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이 지리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의, 식, 주, 이것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